아주 깊게 빠져들었던 작은 아씨들 3화였습니다. 사실 인경의 행동들이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죽은 동생의 이야기에서 싹 해결되는 느낌이었죠. 그걸 인주와 인경의 대화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너무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인경이 그렇게도 재상의 집을 찾아가 인애를 찾았던 것도, 그렇게 술을 마셔댔던 것도, 어떤 뉴스들에 목이 막혔던 것도 모두 어릴 적 죽은 동생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네요. 인경을 조금 답답한 캐릭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거사를 풀어주시면서 함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주와 인경의 생각 차이도 여실히 드러났죠.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가져왔으면 했다는 인주, 그리고 가난해서 도둑이 되는 건 싫다, 그건 지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인경. 이 둘의 대립은 다음 화에도 돈을 놓고 지속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3화의 마지막 장면, 인애와 재상의 대화에서 많은 걸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재상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재상이 원령가를 집어삼키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서사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재상의 아버지는 원령가 원기선 장군의 운전기사였죠. 그렇게 원령가에 들어오게 된 재상은 원상우 대표를 부러워했고 이 집 사람이 아닌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싶었다고 했죠. 처음엔 도둑질을 했지만 그 대신 자기의 능력과 충성심으로 원령가에 맞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원령가의 가족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상은 큰 희생을 해야 했지만 결국 이겨냈다는 말을 합니다. 또한 인애에게 지구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 있겠냐는 말을 하죠. 이는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원령가에 들어가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했고 원령가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화영이 남긴 유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문구가 있었죠. 사화 예고에서 재상도 똑같은 대사를 내뱉는데요. 가장 밑바닥에 있던 재상이 원령가에 들어가게 되었고 변호사로서 법외저축은행 사건을 맡으며 어르신의 신임을 얻고 비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원령가 자체는 박재상이 되기를 꿈꿔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원기선 장군은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고 원상우 대표도 정신병원에 갇혀있죠. 이 모든 게 재상이 꾸민 짓인 듯 합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 옆에 놓여져 있던 꽃이 있었죠. 베트남의 유령이라 불리는 에피포기움 아필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꽃은 원기선 장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올 때 가져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꽃은 재상이 놓아둔 것 같아 보이는데 어쩌면 원령가는 박재상이고 나의 뜻은 원령가의 뜻이니 원령가의 뜻을 받으라는 의미로 쓰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아씨들의 인트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인애가 그리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죠. 가운데는 인주, 인경, 인애가 자리하고 있고 양옆으로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의 머리에 액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는 계속 등장하는 푸른 꽃, 오른쪽에는 인주를 상징하는 듯한 도둑공주의 꽃이 있습니다. 뭔가 대립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왼쪽은 세자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오른쪽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차례대로 인형과 돈, 병정, 빨간 구두, 푸른 꽃이 있는데요. 인형과 병정은 오늘 처음 나왔죠. 원기선 장군이 자식들에게 선물해준 물건들이니 인형은 효린의 엄마 원상아, 병정은 원상우 대표를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왼쪽은 재력을 가진 원령가 자체를 표현한다고 봐도 좋을 듯한데요. 그런데 오늘 인애는 효린의 엄마를 아리드아네라고 표현했죠. 제 짧은 지식으로는 부족해서 검색을 해보니 아리드아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리아드네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읽는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혹시나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똑똑한 시청자님들의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간략히만 보면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도와줬지만 나중에 테세우스에게 버림받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결혼을 하여 원령가의 박재상을 들여놨지만 재상에게 버림받는 원상아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살펴보면 앵무새와 붉은 꽃, 검정 구두, 그리고 돈을 들고 있는 손과 마지막 액자는 잘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오른쪽이 세자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앵무새를 키우는 고모 할머니 해석은 추후에 세자매를 도와주는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화 예고편을 보면 해석이 재상을 알아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죠. 이 둘 사이에도 뭔가 얽힌 과거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정 구두는 화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텐데 사화 예고에서는 누군가 같은 검정 구두를 신고 나타났죠. 방금의 해석대로 본다면 인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른쪽 두 개의 액자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제가 예상이 가지 않는데 뭔가 채도일이라는 인물이 의미하는 액자가 하나쯤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인 것 같아서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안에 숨은 장치들도 많고 내용도 흥미롭게 흘러가는 작은 아씨들이죠. 그럼 저는 4화 리뷰로 돌아올게요. 함께 정주행합시다.